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 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 시장, 거창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종목들의 미래가 밝게 빛이 나고, 그래서 내 계좌의 미래가 희망으로 이렇게 희망의 기운이 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녹화를 해서 여러분과 좀 공감을 하는 바람인데, 네, 글쎄 잘 되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녹화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주에 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좀 감명 깊게 또는 유익하게 이런 거는 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다른 매체들 기사도 한두 개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이제 먼저 딱 클릭을 해보면 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삼성 재판 때마다 수사 관계자를 영입한다. 어디에서? 예, 김앤장에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이제 떴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특검과 이제 변호인단 측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데 불법 승계 수사 검사 팀에 참여했던 검사를 김앤장에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시도했다. 이런 게 이제 불거졌나 봐요. 그래서 김앤장은 이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데, 참 이런 일들이 좀 재판 때마다 좀 잡음이 일고 있다. 때마다 잡음이 인다니까 얼마나 자주 잡음이 이는 것인지.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 보면은 뜨끔합니다. 남녀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이 좀 반복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한겨레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 건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됐고요. 한겨레 신문은 특히나 이제 이거 가지고 사설까지도 쓰면서 좀 처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쭉 썼던데, 그러고 이제 그 즈음에 또 이건 JTBC 기사인데, 조현아 집행유예 뒤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7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 2018년에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법무팀이 대법원 공관에 들어와서, 왜 대법원 함지부분 법무팀에 일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 중 한 분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였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대법원장 공간에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저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이제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좀 이렇게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간으로 부른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란 이런 얘기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큰 소송의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약간 부적절한 처신이랄까, 이런 인사 문제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설수에 온내린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주에 한번 좀 쏠쏠한 기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어떤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G가 전 세계 자본시장, 펀드 업계,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재계,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도 아주 핫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ESG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발표도 많고 기사도 많고 포럼도 많고 설명회도 많고 많은 게 ESG입니다. 한 1년
이제 2년이 채 안 된 시기에 ESG가 범람하는 이런 사유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야, 정말 엄청난 쏠림의 어떤 사회적인 단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대한민국은 ESG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다? ESG가 아니라 ESGG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은 ESG를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포장이 잘 되고 듣기에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ESG가 아니라 GGG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GGG 이런 옛날에 무슨 가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걸그룹인가요? 네. 하여튼 ESGG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 LG가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했다. 이런 얘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을 보면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이사회.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한다. 그러니까 ESG 위원회건 내부거래위원회건 중심은 누구다? 사회이사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이사가 위원장도 하고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뭐 위원회의 그 중심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이사? 그래,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ESG 위원회도 하고 내부거래위원회도 중심이 돼. 상당히 좀 멋져 보이잖아요. 예,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굴지의 대기업들, 대표 기업들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이사가 중심인데, 그럼 그 사회이사는 우리가 이런 그 기사들, 뭐 지적하는 기사들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이 사회이사의 독립성,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 결과 ACGA의 그 CG,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제 기억만으로도 만 6년째 12개국 중에 9위를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예, 그만큼 이사회의 그 이사 선임부터 구성, 운영까지 투명성과 독립성이, 공정함이 상당히 좀 훼손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배주주의 입김이라든가 영향력, 그 의사가 상당히 많이 관철되는 그런 이사회. 그러니까 사회이사 비중이 많다고 해요. 사회이사가 3분의 2라고 해서 그 이사회가 상당히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회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 그 이사회들이 멤버들이 주축이 되는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하니까 상법, 내부거래위원회 하니까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강화되고 하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 개선이 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한민국의 현재의 그런 거버넌스를 생각하면 뭐다? ESG 위원회가 아니다. 뭐 필요한 게 뭐다? GGG 위원회다. GGG 위원회. 거버넌스 위원회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거버넌스가 1차적으로 중요한데 그게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 ES,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버넌스부터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위원회는 뭐다? 주비이보위원회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 위원회 멤버들이 아주 분투하는 그런 주비이보위원회의 설치를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사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임, 그리고 구성, 그리고 운영, 이걸 통해서 상법 382조의 사망, 이사의 충실의 의무도 이제 사실은 개혁이 돼야 되고,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 전체의 계좌까지도 보호하는 것을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넣는 이런 상법 개혁과 맞물려서 각 그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주비부위원회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ESG, 지금 막 계속 ESG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주요 기업들, 그룹 집단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다 공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LG만 봐도 시기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시기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냐 이겁니다. 봐봐요. 지주회사가 전환되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3세 승계까지도 완료가 됐잖아요. 그쵸?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인 LG화학의 물적 분할도 마무리가 됐고, 조만간 상장을 한다 그러고, 또 그 이후에는 LX와 LG의 어떤 그 지주회사 분리, 계열 분리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전 마무리는 안 됐지만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일들은 거의 다 끝났다. 그러고 나더니 뜩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신설됐다고 공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민감하고 상당히 수년 또는 십수년에 걸쳐 공을 들인 일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놓은 다음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들도 조금, 물론 한 단계 개선되고 진일보한 거는 맞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 또는 일반 주주들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어떤 그 상법 체계, 382조의 사망 상법, 듀티 오브 로얄티, 이사의 충실의 의무 조항이 개혁되지 않은 이 지금의 법 체계, 그 다음에 지배주주의 입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금의 어떤 이사회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이런저런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과연 ESG가 개선이 될 것이냐, 얼마나. 위원회가 필요는 하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습니다. ESG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조항이 정관이 바뀌고 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래소 밑에 있는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점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고개가 저는 갸우뚱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ESG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 계좌 중심으로 접근하셔라. 계좌. 갑자기 웬 계좌냐? 계좌. 너와 나의 계좌가 얼마나 잘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호받느냐. 너와 나의 재산권이 얼마나 잘 보호받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ESG.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접근하실 때 이 회사가 ESG가 좋아? 아니면 나빠? 할 때 다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내 계좌를 잘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 계좌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정답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계좌를 가운데에 놓고 실리적으로, 실사구시를 통해서 실리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ESG의 출발은 제가 G라고 했습니다. 거버넌스. G는 뭐예요? 바로 1차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저 수신제가 뭐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 몸, 지 하나부터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평천하를 얘기하냐 이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회사의 사실상 동반자요, 뭐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주, 일반 주주들 하나 제대로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공정하게 동등하게 대접하지 못해놓고 어떻게 사회를 얘기하고 더 크게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를 얘기할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좀 아찔하죠. 네, 아찔합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인 주주, 그 이해 당사자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하고 배척하고 편취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ESG를 얘기하는 지금의 어떤 이런 그 현실,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ESG는 뭐다? 2021년 6월 현재 ESGG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좌를 중심에 둔 어떤 그런 실리주의, 그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ESG위원회 신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위원회, 주비이보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조항을 정관에 넣어라. 정관에 넣어야 이게 쉽게 못 바꿉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관료분들은 상법 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일반 주주들의 그 계좌까지 충실히 보호하도록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서둘러야 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상법 382조의 3항은 고쳐져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 중심적으로 제가 접근하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다? 아니 말 말고 이렇게 말 번드르르한 말이라든가 무슨 선언문 이런 거 말고 홈페이지에 막 그럴싸하게 디자인해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막 영문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말고 뭐 계좌 중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자사주 소각해라. 사둔 자사주 소각해라. 대한민국의 자사주를 두고 있는 회사가 5% 이상 두고 있는 회사가 440곳. 이거를 계좌주의, 계좌 중심적으로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유일한 경제TV 관점에서는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자체가 불신의 싹이다, 씨앗이다, 이런 얘기죠. 이 자사주가 한쪽으로 회사 돈으로 사둔 자사주가 지배주 쪽으로 편취되는, 언젠가는 편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싹이라는 거죠. 씨앗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좌 중심주의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사주는 일단 소각해라. 그런 상장사라면 어느 정도 ESG위원회라든가 내부자거래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SKT 인적 분할 지금 결정했잖아요. 그거대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하기 전에 자사주를 어떻게 했어요? 소각했잖아요. 아시겠죠? 또 계좌 중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커머스랑 합병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강 PD. 네. 예. 이거 카카오페이,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톡급의 선물하기 있잖아요, 요거. 애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가 상장한다고 그랬잖아, 상장. 카카오도 상장하고, 카카오 커머스도 상장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카카오. 가장 큰 계좌 중심적으로 카카오 주주의 계좌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카카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각각 제각각 상장이다. 이러면 계좌가 보호받지 못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는 이해상충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일반 주주의 계좌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 사회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영향인지 어쩐지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상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합병한다. 제가 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긴박하게 뭐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상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딱 보기엔 합병하는 게 그렇게 우량하고 괜찮은 회사니까 합병한다. 이러면 계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 크게 털릴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의 계좌 중심적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자본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ESG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근데 ESG 위원회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이사회가 ROE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를 잘 얘기하는 거 못 봤습니다. 계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표다. 경영 지표는 뭐다? 바로 ROE다. 계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ROE다.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가 번 돈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써야 된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야 되고 배당을 많이 줘야 되고 M&A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ROE 경영을 이제는 우리도 웬만한 큰 그 대기업 상장사라면 맨 첫 이제 그 헤드라인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면에 ROE를. 그래서 당장 CEO, CFO, CMO, 뭐 COO 이런 분들의 평가에 ROE와 자기자본 이익률하고 그 다음에 상장사이니까 당연히 주가를 반영해야 된다. 가장 무게감 있게. 이게 겉만 번들어난 ESG 위원회보다 훨씬 더 나의 계좌에 도움이 된다. 나의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 그 회사의 주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런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모이면 코스피 코스닥이 선진화된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게 여기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잠깐 얘기하면 자 이런 그 주비이보위원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ROE 경영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법으로 강제할 거냐? 법으로 강제하는 순간 서로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많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많이 장려하고 당근 채찍 주면서 이거를 많이 도입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다? 공부하셨죠? 기억나시죠? comply or explain. 더 comply or explain.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을 따라라. 따르십시오. 따르지 못하겠으면 or explain.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어디에? 사업보고서 같은데 공시할 때. 이 내용을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